윤석열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 현재 윤석열 장모가 조사를 받고 있어요. 조사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검찰이 중앙지검 정도 되면 하죠.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이 지금 개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감히 우리 마누라 수사를 해? 감히 우리 장모 수사를 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조작된 여론조사라고는 하지만 윤석열이 지금 한길 리서치 최명길 남편 리서치요. 거기서 나온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진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뭐 응답률은 3.9%에 국민의힘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언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 그러면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국민의 짐이라고 해야 얘기가 되죠. 내가 나경원 때문에 혼수석 빠져가지고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예. 어쨌든간 그 윤석열이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상을 한번 해보려고 발걸음 어려운 두 분을 모셨다. 저야 예전서부터 정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형님이 뭐 저는 정치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걸로 어떻게 가려는 분위기로 바람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최후의 방어선을 칠 거예요. 오늘 썸네일도 그렇게 달아놨어. 윤석열 대선 못 나온다로. 일단은 뭐 형님은 사과부터 하셔야 돼. 왜? 대통령 안 나올 거라며. 못 나오지. 잠깐만. 장치 안 할 거라며. 아직 안 이달 나왔잖아요. 다음 달에 장치 안 할 거라고에 대한 거에 사과를 하시면서 아니야. 우리들한테 밥을 사면서 자기 생일인데도 초대도 안 했어. 생일턱 한 번도 안 냈어 이 사람이. 진짜? 나이 먹은 생일이 모자랑이라고. 참네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엊그저께 생일이었습니다. 네. 생일턱은 조금 잠깐만. 되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땡큐. 여자랑 했죠? 여자랑 했지? 아니요. 그 혼자 했다고? 생일은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하고 놀았어요. 그런 거였어? 네. 또 여자랑 파티했다고. 파티는 아무것도 안 했고 제 스패너가 장난해갖고 그 생일 공지를 하고 선물 어디로 보내라 하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올해는. 그 미국에 있는 좌통이라는 친구가 바람을 잡고 거기서 뭐 개실장이 보조를 맞추고 이런 바람에 저도 잠깐 막 떠드는 사이에 난리가 났는데 어떻든 감사드리고 밥은 사지 요즘 이제는 살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근데 윤석열 때문에 밥상 여 싫어요. 이유가 윤석열은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에는 피의자로 신문전환 될 겁니다. 네. 감찰 결과를 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또 이것도 얘기해. 그러면 이거 내기야? 틀리면 또 밥을 사는 거야? 아니 살게 이거는 감찰을 지금 집어넣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꺼내서 하고 있는 건 이미 어떤 증거가 있거나 잡고 가는 쪽이지 블러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감찰했던 내용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됐던 건 언론사 사주하고 있었던 것부터 그다음에 지금 장모 조사에 부인권 관련된 것까지 저는 대선 출마 근처도 못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소된다는 거지? 월 말 정도 되면 현재 검찰총장으로 기소되는 걸로 저는 제목 보고 있어요. 바꿔야겠다. 훨씬 더 클릭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윤석열 올 말까지 기소된다. 그러니까 저는 올 말 기소되나? 전 오늘 저녁에 이거 끝나고 방송할 그러면 건데 또안 되니까. 윤석열 기소 피하려면 대권 출마 선언해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윤석열 채널 유튜브 보고 경로. 다 싹 잡아넣어 이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갑자기 성동일 씨가 있고준 성동일 씨가 갑자기 어설프게 봐가지고. 성동일 공항에서 체포. 아이고 허위사실 어떡해. 유포죄. 투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네. 윤석열은 정치권으로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못 나온다 2번. 투표 진행되는 사이에 계속 얘기해봐요. 지금 나와 있는 감찰의 대상이 5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청문회 때 먼저 나왔던 그 용인 세무서장이 그 뇌물을 받고 뭐 접대를 받았다. 이 마장동 우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받았던 거 그거는 이미 감찰이 들어서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기한이 어떨지 모르죠. 코바나 컨텐츠 관련돼서 우회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받은 제3자 뇌물 같은 것도 있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빼박 못하는 게 장모가 무허가로 영리병원을 열어서 여기서 수익으로 투자 유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장모만 빼고 다 처벌받았어요. 이 장모만 지금 불사신이야. 근데 그리고 거기에 라임 옵티머스 관련돼서 무죄됐던 건 5가지인데 어느 하나만 터져도 이거는 정말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현명한 우리 구독자들이 다 곽동수 평론가의 예상이 틀렸다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네. 2번이 많아요.
2번. 2번이 뭔데? 기소 못 한다는 거야. 아니 못 나온다야. 나온다 못 나온다 2번이 투표잖아 지금. 1번이 못 나온다. 본인 아깝구나 300만 원 때문에. 야 정말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 형 연말에 기소 못 해요. 검찰이 어떤 조직이야 생각해봐. 나경원도 수사를 안 해. 우린 진영 방송이야. 어? 글로 끌고 가게끔 하는 것도 필요해. 내가 예? 그거 할 테니까 당신 주장해. 그러니까 내 어. 주장이 뭐냐면 일단 감찰을 해가지고 뭐가 나올 거예요. 나와도 그건 누가 수사할 거야 또. 결국 수사는 누가 해? 검찰을 하잖아. 그럼 검찰의 수뇌부가 모든 정보를 다 앉아가지고 천리를 보시는 윤석열 총장님께서 작국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사를 할 거야.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김건희 이분의 영장은 나경원의 영장하고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 아무리 봐도 반부패 수사 2부에 이 정 부장님의 이 그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영장이 부실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이랬을 경우에는 영장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영장을 청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해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되게끔 하면 한동훈 봐. 한동훈 아직까지 휴대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갖다가 조금 의무적으로 알려주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좀 법을 검토해보라는 검자만 나왔는데도 지금 온 신문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네 진중권이 막 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윤석열한테 안 만들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수사를 못해. 기소는커녕 직무정지도 하기가 힘들어. 직무정지도 하기가 힘들어. 직무정지 하는 순간 온 신문들이 다 나서고 그냥 태극기 부대들이 앞에 가가지고 막 하면서 옥중 출마하겠지 뭐. 그러니 지금 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수처를 빨리 만들고 판사부터 그래서 탄핵을 좀 시켜야 김성수한테 300만 원 판결한 판사부터 줘줘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있잖아요. 어디가 모기를 물렸어. 모기를 물려도 바로 모기 물린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긁다 보면 피가 나. 그렇지만 그 주변을 긁다 보면 가려움증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변죽으로 울리면서 중심부를 갖다 죄어나가는 작전이 오히려 이럴 땐 필요하다. 예. 그게 공수처 빨리 통과시켜버리고 공수처장을 갖다 제대로 될 사람을 갖다 딱 박아놓으면은 쫄기 시작해. 일단 판사부터 쫄고 검사도 쫄기 시작한 그때 전격적으로 그 국회에서 판사 특히 사법농단 판사들을 갖다가 한두 명이라도 탄핵시키는 그런 탄핵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뜨거라. 검사들도 야 줄 빨리 잘 서야 되겠다. 지금 대충 뭐 우리 형님 큰형님을 갖다가 이거 봐줬다가는 이거 안 되겠구나. 호랑이를 나부터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끔 해줘야지 그다음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성수행에게 몰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논의되고 있는지 또박또박 밝혀온 법무장관은 없었어요. 그리고 태반은 블러핑이거나 근데 이 5가지를 지시하고 던져놓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요번에 사법개혁에서 지금 정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한 게 많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수처 법안에 모두 다 이 모든 거를 통과시켜준 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자신이 불쏘시개가 돼서 내가 공수처 1호 법안으로 갈 수 있게끔 들어가는 걸로 기소 조사 이런 거 나가는 거 당연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제가 충분히 옷을 벗거나 피의자 전환이 될 거다. 적어도 목은 날릴 거다라는 쪽.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오늘의 주제인 윤석열은 대선 나올 것이냐 못 나올 것이냐. 그 입장에 대해서는 김성수 평론가는 나온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곽동수 평론가는 못 못 나온다고 보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곽동수 평론가에 한 숟갈 더 얹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우리 역사에 자기가 임명한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 진영을 배신해서 저쪽 넘어가서 성공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 말해봐 빨리. 빨리 말하자면 저는 윤석열은 박근혜 수사했던 게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그것 때문에 네. 선을 긋고 있죠 그쪽에서. 대선은 이만큼 남았는데 지금 당연히 윤석열이 뭐 물론 조작이긴 하지만요. 우리 최명기 씨 남편 리서치에 조작이긴 하지만 1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에 진짜로 언론이나 국민의 지이나 이런 세력들이 윤석열을 대선주로 쓰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 근데 단지 흔들기일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적당하게 수구 보수 세력을
모아주는 구심점으로 역할하다가 쓰러져 갈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반 문재인 계열에서 아 윤석열이 괜찮은데로 지지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얘가 박근혜를 잡아놓잖아. 그리고 이게 사실 민주당이 지지했던 놈이고 아 이놈이 언제 뒤통수 친다고 할지 몰라 하니까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이 지지율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야권 대선 후보 아니다.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된 게 낯설긴 하지만 야권으로 들어서 해석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주호영 원내대표 했던 말이 걸작이에요. 솔직히 따져서 추미애와 지금 윤석열이 적인지 동지인지 잘 모르겠다. 추미애가 건드려서 윤석열이 켰는데 한 달만 가만히 있어봐라 추미애 간곡히 부탁한다. 정말 하다 야당 대표 별걸 다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윤석열 거품이 꺼질 거다라고 주호영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당의 후보도 대선 후보 1위부터 6위까지 사이에 하나도 못 낸 당이 뭔 잡소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윤석열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는 시나리오를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윤석열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대선을 나오게 되던 자기 장모랑 그 아내만 보호하려고 하든 지금 나름대로의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은 대호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어진 그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을 잡겠다는 거예요. 건방지게도. 문재인 대통령 그럼 뭘로 잡느냐? 이 원전 이걸로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다 털어봤어. 근데 남은 게 원전밖에 없는 거야. 더군다나 여기 감사원장께서 자료를 갖다 제각 상납까지 해서 그러면서 대호 프로젝트에 또 아주 비밀 결사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자백까지 했어. 이렇게 다 하고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원전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그 직권을 남용해서 그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했다라고 몰아가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그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대안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든 나가서 올 수밖에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이 이 대선 그 가도를 가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남았다는 게 윤석열한테 맹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7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1년이면 모를까 지금은 애매하죠. 근데 저는 윤석열은 이제 어떤 단계에 있냐면은 사실은 속 마음속에는 대선 나갈 생각은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자기 업보가 있거든요. 대선 나가면 알게 모르게 검찰총장직 내려놓는 순간 지금의 프레임에서는 어쨌건 무조건 털리게 돼 있어요. 관장 내려놓으면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일단 즐기는 단계. 그러니까 내가 대선 주자급이 됐어라고 흐뭇하게 내가 뭐 이거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대표나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걸 즐기는 정도까지는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자체가 아직도 대선에 나갈 생각의 행보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이 대선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부터는요 어떤 수사를 해도 이거는 윤석열의 진영에 관련되어 있는 편파 수사예요. 지금 현재부터는 정치적 수사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부하가 아니다 얘기하면서 일종의 파문을 불러 일으켜 놓고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 이 중요한 게 함정이 산업부를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게 이미 16년, 17년에 자기가 중앙지검장 할 때 똑같은 걸 3번이나 각하시켰던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구와 경주에서 있었던 케이스 역시도 하지 말라. 이건 정책의 결정일 뿐이지. 총 6번이나 맞습니다. 6번이나 그 수사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참. 그걸 꺼내서 들었다고 얘기는 과거 자신을 뒤집어 엎는 거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걸 몰아세우겠다, 대호 프로젝트로 가겠다. 윤석열은 푸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스스로 어떻게든 벗어내려는 몸부림이고 그 사람의 자세에서 박근혜 때 이 이천지청장으로 발령나면서 물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윤석열 물러나라는 얘기가 오래전에 나왔을 때 자기 후배들 붙잡고 난 물러날 생각이 없다 견뎌라 라고 내려갔던 사람들 모두 다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호도 그랬고 한동훈한테도 그랬고 그런 걸 놓고 보다 보면 나갈 생각이 없는데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대선 후보에서 빼달라고 했지만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이사장처럼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어서 그냥 묻어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건데 본인은 또 지나면 아니 내가 뭐 대선 나간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올라가서 뭐 이래가면서 떠들겠죠. 총장짜리 임기 채우는 게 그 사람 목표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나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첫 번째. 정무적인 판단이 그럼 없다. 지금 윤석열이 정치적 일정상 지금 나가는 게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골든타임이에요.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잖아. 정치할 거면 지금 사표 쓰고 해라. 최근에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는 순간 윤석열은 어떤 대선 일정에 있어가지고 저는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을 거예요. 대선을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이용해 먹었다는.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 대한 보호예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빡쳐서 막 나 삐뚤어질 때도 하고 수사 막 여기저기 하는 이유가 마누라 수사, 장모 수사 아닙니까? 그렇죠. 안 봐도 보이잖아. 감히 니들이 우리 가족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가족은 건드리는 거 네. 아니지 이거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윤석열은 지금 초기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나 장모한테 갈굼당하는 것이 자기 일상생활의 가장 힘든 부분일 거예요. 대선은 지금 자기 이름이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관종이면 약간 즐기는 정도이겠지만 감히 대선 나간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나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부추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꾼들은 네. 모이게 돼 있고 일단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선을 나가려면 윤석열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부인이나 장모 구속시키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안 하려고 지금 사력을 다하고 막고 있고 검찰총장 갖고 있는 거 사람의 폼나게 내려놓을 때가 필요한데 그 시기를 이미 여러 번 놓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 중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이제. 이제 둘 다 구속시키고 둘 다 벌을 받게 하면서 그렇게 나는 되면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도 다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길이 생길 수 남초 있죠. 커뮤니티에선 와 우리 형 멋지다 윤석열 칼 날카로워 하지만 여초 커뮤니티는 전멸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주호영인 거예요. 저건 신기루 같은 거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썰려가다 보니까 대선이 1년도 안 남았을 때도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지금 검찰총장직 하고 있고 그러다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윤석열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요즘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은 안철수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도에 당 만드는데 우리는 그래도 당이라도 있지 가면서 자기 중심을 합쳐서 윤석열과 자기가 경선하길 바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참 그래서 꿈은 심지어 꿀 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주장도 나왔었죠. 그 지금 당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윤석열한테 들어와라 일로 맞아요, 이 판에 맞아요. 들어와라 이런 얘기다라고. 자 우리 결론 짓고 딴 생각하시면 주제로 넘어가. 예. 그럼 성수 형 아직도 윤석열은 대선에 나올 거라고 봐? 대선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아 오케이 그렇게 보는 거지. 대우 프로젝트. 자 여기다가 전재산 걸어. 뭘 전재산을 걸어? 걸어. 싫어. 그 자신 없구나 아직. 자신 없는 게 아니라 네. 그 이 정도가 이쪽도 집에 아니면 허가 받고 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니면은 그 진중권이니 서민이니 뭐 김경률이니 이런 인간들이 여기 붙어 있을 리가 없다고. 얘네들도 자기가 문바도 해먹었는데 나도 해먹을 거야 이러면서 거기 붙어 있는 이유가 뭐겠어? 서민은 오늘부터 잘리고 서민은 정말 오늘 꼴 같지 않은 말을 해갖고 문재인 조국 지지하는 건 얼굴이 잘생겨서라고 얘기하면서 맘카페들을 맘충으로 몰아버렸어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서민이 뭘 했던 이제 서민이 누굴 지지하던 왜 이렇게 사람이 쪼그라들었어 갑자기?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이제 쭉도 아니고 그 윤석열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리고 재산을 걸라는 건 늘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런 걸 했고해? 아 죄송해요 알았어. 여기 갑자기 저한테 성수님이 싫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서 쑥 내려갔어. 아 그런 거였어요? 빈정상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 갖다가 삐뚤어질 때 한 대놓고, 거야? 예. 비뚤어질 때 할 거야. 대놓고 자, 그냥 싫어. 어쨌건 김성수는 윤석열 대선 나온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네. 전재산은 좀 너무했고 좀 많이 걸자. 10만 원 빵. 네. 진짜 하자. 우리가, 하자 해. 여태껏 저 나한테 진 돈이나 빨리 내놓으세요. 내가 자신 있게 걸 수 있는 얘기. 돈을 끌끈에 달라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 있는 동수 형은 안 나온다는 거지 지금. 네, 못 나와요. 오케이. 지금 2대 1이야.
저는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해. 네. 윤석열 씨 헛꿈 꾸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같은 편 됐을 땐 대부분 얘가 이겼어. 아 그렇구나. 늘 그랬어. 아니 세상 이상하게 우리 돌아가니까 분리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맞아.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예상이 회장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나오면 그건 또라이 새끼야 그거. 여기까지 해. 예. 내가 마무리할게. 오케이.